교수님들 반갑습니다. 화면으로 뵙고 인사를 드립니다. 유아교육과 송준석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나눌 말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수학습법 패러다임 변화와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들은 서로 공유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교수학습법에 대해서 여러 교수님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용기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부족한 거 있더라도 앞으로 이제 피드백을 주셔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주제를 받고 여러 저희 같은 소속되어 있는 팀들과 논의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4차 혁명 시대 교육이 따로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오래전부터 또 지금까지도 가르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배우는 사람이 있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그 3요소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게 형식적이든 비형식적이든 이제까지 역사상 되어 왔던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혁명 시대라고 하는 접도가 붙는 거는 이제까지 했던 교육의 어떤 과정이나 방식들이 좀 더 많은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측면의 의미가 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수학습법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에 대해서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의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더 크게는 국가적 단위, 세계적인 단위의 교육 이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 목적이 있을 수 있고 아주 구체적인 측면에서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구성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교육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 교수 학습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거를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본다면 그걸 교육공학적 접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공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한 어떤 방법론적인 어떤 측면의 그 발전을 의미하는 측면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교수학습 방법론을 썼으면 그게 잘 되었는가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혁명이든 5차 혁명이 되든 6차 혁명이 오든 간에 만약에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육의 과정은 계속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시 4차 혁명이라고 하는 게 붙은 것은 어떤 내용이냐. 교수 학습 방법이 이제까지 썼던 어떤 방법보다 더 많은 방법론적 다양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많은 매체들이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에게 효율적인 교육을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먼저 두고 싶은 이야기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에 있어서의 어떤 열정, 사랑, 상호 간의 어떤 존중 이런 것들이 중점에 있다. 교육 방법론적인 어떤 다양화적인 측면에 그게 깔려 있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AI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적인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어떤 프로그램화되고 조직화된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지금 널리 퍼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사랑이라든지 정서적 공감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존중이라든지 하려고 하는 교육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어떤 측면을 간과해 버리면 앞으로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AI가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종합해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가르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마치 여러분 바둑에서 AI한테 패한 거하고 똑같은 결론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더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루겠습니다. 과연 4차 혁명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을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차 혁명 시대에서는 어떤 핵심 역량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다음으로는 4차 혁명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교수법의 전환적인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차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시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어왔던 과학적 발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정도의 어떤 뭐랄까 전혀 저는 인문학적 사고가 좀 많아서 그럽니다만은 기술적인 측면을 모르지만 아무리 지금 인문학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기술적 변화를 모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뭐 사이버 물리 시스템, 사물리 시스템, 사물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 이런 기반을 통해서 너무 기술이 속도적인 측면에서 범위적인 측면에서 시스템적인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거는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흐름에 인간이 같이 적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들이 우리 생태계들을 소위 직업적 생태계라든지 사회경제적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변화시켰다. 이거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현장도 너무 이런 시스템에 종속되어서 따라간다고 하는 주종적 관계라기보다는 이런 변화를 예견하고 앞으로 대비해야 되고 미래의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걸 분명히 연결시켜야 됩니다. 연결시켜서 우리 대학 교육에 있어서도 어떤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를 크리티컬하게 그냥 수능적으로 받아들인 것보다는 인간의 어떤 행복한 삶, 정말 그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학 교육의 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육 목표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수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교육 과정, 교수 학습 방법, 평가 이런 전반적인 대학 교육 생태계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 과정 및 교과목도 미래지향적이고 융합적 지식방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문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자연과학이나 아니면 다른 뭐 정보적인 어떤 측면에서 어떤 과학적 변화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변화, 물리학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제가 모르면은 안 되듯이 이제는 융합적인 어떤 지식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많은 교육 방법들이 교수법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브랜디드 러닝, 이런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섞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 공간, 학습 규모, 방법, 테크놀로지는 아주 다양한 그 요소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브랜드해서 하는 교육적 방식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플립트 러닝이라고 해서 거꾸로 학습법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자면 온라인이나 이런 대중적인 매체가 너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중적인 어떤 매체에서 미리 온라인으로 정보를 주고 해서 선행 학습한 다음에 오프라인 강의와 교수와 어떤 토론으로 진행되는 생산성이 있는 거겠죠. 참여하는 학생들의 열정과 그 다음에 적극적인 어떤 인지적인 어떤 측면에서 좀 발달이 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런 학습도 굉장히 중요한 학습자 중심의
학습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하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바일을 활용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많은 양보다는 아주 짧은 분량의 콘텐츠를 주어가지고 그걸 학습해서 그걸 엮어내고 그 다음에 학습자하고 어떤 맞춤형의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기간의 학습보다는 단기간의 어떤 효과적인 학습을 좀 엮어내는 데는 이런 마이크로 러닝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잔두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하자면 이런 진보주의의 그 교수 학습 방법이 problem based learning입니다. 문제 중심 학습이라고 되는데 문제를 solving하는, 해결하는 학습인데 실제적인 어떤 문제 해결의 과제를 주고 그거를 다양한 방식을 통가지고 그거를 해결해내는 방법입니다. 좀 비슷한 것은 우리의 프로젝트 메소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기에 같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법들이 지금 활용되고 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대별 교육 패러다임은 그러면 어떻게 이제까지 변화되어 있느냐? 물론 앞으로 5차도 있겠습니다만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분리에 의할 것 같으면 정말 그래도 좀 바람직스러운 게 뭐냐면 4차 혁명이 가더라도 그 중심에 사람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연결화된다. 그래서 연결이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에 의해서 아니면은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을 지배하는 가치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계하고도 같이 동반자고 그 기계를 적절하게 잘 활용함으로 해서 그것과의 어떤 소통, 사람과의 소통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의 과제가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진짜 과제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측면이나 과학적인 측면이 자꾸 발달되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소외 문제가 당연히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창의적인 협업적인 어떤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의 가치 실현을 위한 것에 대한 어떤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수록 인문학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인성, 이런 측면들이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우리가 다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10년 뒤인데 10년 뒤면은 짧은 것 같지만 굉장히 지금의 시대는 빨리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10년 뒤의 모습은 어떨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6가지 질문을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What skill will be important? 근데 어떤 기술이 가장 중요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아카데믹하고 지식과 어떤 실제적 기술보다는 정말 퍼스널 스킬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이게 개인적인 역량, 개인한테 정말 중요한 지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How will student be assessed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우리 학교 졸업장이나 역시 그래도 학교가 좀 개런티가 있고 학교에서 어떤 자격증을 받고 어떤 수료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회사에서 어떤 자격을 얻는, 그 다음에 동료들의 어떤 집단적인 어떤 측면에 굉장한 뭐 지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 중요하겠지만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Will we still have teachers? 이게 저한테는 그때 가면 혹시 선생님이 없어질 거 아닌가 두렵지만, 그러면 선생님은 여전히 계실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선생님은 역시 어떤 거를 안내해주고 가이드해주고 그 다음 멘토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지식의 전달자라든지 그런 어떤 것보다는 온라인에서의 어떤 인정하는 뭐 학생들한테 뭐 지도하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역시 그래도 가이드와 멘토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까? What will we study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역시 맞춤화된 개별화된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된 공부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표준화 공부보다는 이제 개인의 어떤 것에 필요한 진정으로 필요한 학습들이 앞으로 되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ow important will data be? 이게 데이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는 역시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높습니다.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Who will finance schools? 누가 학교 재정 같은 거를 대줄 것이냐라고 하는데 역시 부모하고 국가, 지역사회가 좀 많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겠지만 여전히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중요합니다. 물론 그게 뭐 태도나 가치적인 측면에서 목표라든지 이런 걸 수정하는 데 있어서는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는 있어야 되겠지만 여전히 교육은 중요한 측면을 차지하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4차 혁명 시대의 인재의 핵심 역량 6C라고 하는 거를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콜라보레이터입니다. 콜라보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협력이죠. 협력.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학습적인 장면에서도 좋은 학습은 뭘까요? 어떤 방법을 매체를 좋은 방법을 썼다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소통이 잘 되면 그거는 무엇보다도 가장 교육이 잘 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게 이제 좀 더 개별화되면서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등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항시 reflection, 반성을 reflective thinking, 반성적 사고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성적 사고를 추구하고 그것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걸로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creative innovation, 창의적 혁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변화의 토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창의적인 인간성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confidence입니다. 확신을 가져야지, 자신감을 가져야 앞으로 개혁해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요인들은 상당히 중요한데 다시 이야기해보면 창의와 인성적인 측면, 그 다음에 공동체의 형성, 상생과 공생의 문제, 이게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협력적 소통을 통해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이게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어떤 교육의 장을 통해서 미래 사회를 정말 그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기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교수법을 변화시켜야 될 것이냐. 아까 이야기했던 6가지 측면이 우리한테 6C라고 하는 게 명심되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적 프로그램에 제대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초가 없으면 베이직한 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직이라고 기초적 인지적 역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다른 학습으로 트랜스퍼 될 수 있는, 전이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역시 실무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심화 사회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교감,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다른 사람과 아름답게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자세가 기틀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서로의 정보와 저의 생각과 여러 존경하는 여러 교수님들의 어떤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어서 교원 역량 개발을 스스로 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학교도 여러분 창의와 인성 상시 팀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 티칭을 하고 있는데 팀 티칭 하는 것에 더 기본적인 측면은 팀 프로젝트, 같은 어떤 과업이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말 그 여러 교수님들이 뭉쳐서 그 우리 학생들한테
배우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질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정말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 전공적인 지식이 뛰어나가지고 뭐 학생들도 이건 충분히 알겠지, 다른 대상들도 충분히 알겠지 해가지고 혼자 즐거운 것은 필요 없습니다. 누가 즐거워야 될까요? 배우는 사람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의 강점, 학습자 중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 중요하다. 이거를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만의 노하우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쉐어링하는 거,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상호 협력하는 것들, 상호 소통해서 하는 것들, 그다음에 또 학생들하고 어떻게 하면 정서적인 측면에서 라포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촉진을 해서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행복한 교육이 될 수 있게 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수들이 다양히 많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4차 혁명시민 변화적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특성화적인 어떤 측면적인 어떤 측면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문제 해결, 문제적 기반,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기반, 이런 것들은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적인 해결을 하는 데는 다양한 관점이나 지식들과 여러 가지 틀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환경 문제를 다룬다든지 아니면 정보통신의 문제를 다룬다든지 이럴 때 여러분 어때요? 한 가지 지식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기초적인 측면이 뭐냐, 그다음 표준화하고 정형화된 어떤 교육의 틀을 벗어나서 정말 어떤 문제를 푸는 좋은 어떤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들을 협업적인 측면에서 개발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평가적 측면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양한 어떤 수행 방법이라든지 과정적 절차라든지 이런 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위한 평가가 돼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교육의 과정이라는 거 아까 제가 했지만 목표, 내용,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방법론 평가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피드백을 줘야 됩니다. 서로 다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측면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교수적인 역량에서 보면 어때요? 명의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의 약방문을 가지고 있는 게 명의가 아닙니다. 환자에 따라서 다양한 약방문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명의라고 하죠. 그렇듯이 훌륭한 선생님이라든지 좋은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건 어떠셔야 되겠어요? 다양한 교수 학범적인 방법론을 우리가 공부하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정서적인 학생은 정서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인지적인 학생은 인지적으로 먼저 접근해야 되겠죠. 활동적인 학생은 활동적인 어떤 측법을 가지고 접근해야겠죠. 이게 서로의 소통을 문을 여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교육의 3요소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과 내용의 문제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교육의 3요소가 역동적으로 관여해서 교육의 목표를 잘 달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육의 장면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온라인상에서도 여러분 교육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사회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교육의 이제 폭이, 이 장면들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육 목표를 잘 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탐구하고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교육은 테크닉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합니다. 당신 말은 다 옳아. 근데 당신이 싫어 하면 그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학생들하고도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소통을 통해서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학생과 잘 소통하다 보면 뭐가 될까요? 교육도 잘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교육에 선행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우리가 학생들과 좋은 만남을 해야 되겠죠. 학생들한테 지배자가 되는 거 명령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학생들을 잘 안내하고 학생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껴안아주고 들어주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 목적, 내용, 방법, 평가는 사람과 연관되어진 것이다. 연결되어지는 거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는 진정한 눈높이 교육을 해야 된다. 배우는 사람은 정말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정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분명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그걸 행복하게 여겨야 된다고, 즐거움을 여겨야 된다. 마지못해서 학생들 보니까 지겹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교수법의 기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인격자가 되고 정말 찬다움을 제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학생들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했던 소크라테스처럼 그런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차 혁명의 시대가 왔다고 해서 교육적인 방법론의 다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의 다양성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교수 방법적인 측면에서 본질적인 측면은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